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강변. 나는 우산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밑으로 물보라가 일렁이는 다리 난간을 움켜쥐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에 몸을 떨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바람에 섞인 비가 내 뺨을 적셨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작은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언니, 왜 그래요? 같이 가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그 목소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맑고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나보다 17살 어렸다. 23살의 소녀,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지만 눈빛은 별처럼 빛났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 그날 그녀는 우연히 지나가던 길거리에서 나를 구했다. 아니, 구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뒤집어 놓았다. 나는 은주, 40살 서울의 번잡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결혼은 일찍 했지만 남편과의 삶은 차가운 겨울처럼 식어갔다. 아이는 없었고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사람들 틈에 끼어 출근하는 나날이 반복될 뿐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성공이란 단어에 매여 산다.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그리고 웃는 얼굴로 SNS에 올리는 사진들. 하지만 내 안에는 텅 빈 공간이 있었다. 사랑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 남편과의 섹스는 의무일 뿐이었고 밤에 홀로 누워 천장을 보며 울던 날들이 쌓였다. 지은을 처음 만난 건 그 비 오는 저녁이었다. 나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정의 무게에 짓눌려 한강 다리로 나왔다. 자살 충동은 아니었다. 그냥 모든 게 지쳐서. 그녀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다. 우산을 들고 비를 피하던 그녀가 나를 봤다. 언니, 괜찮아요. 집에 가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젖은 소매를 걷어 올리며 그녀는 나를 데리고 카페로 들어갔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주며 그녀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저도 힘든 적 많아요. 하지만 언니처럼 강한 사람은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지은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일했다. 서울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곳은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래피티 벽화로 장식된 공간이었다. 나는 퇴근 후 그곳으로 갔다. 처음엔 커피 한 잔, 대화 몇 마디. 그녀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그림을 그리며 꿈을 키우고 있었다. 언니, 제 그림 봐요. 그녀가 스케치북을 펼치며 웃었다. 그녀의 그림은 서울의 골목길, 한강의 물결,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을 담고 있었다. 그 속에 나도 그려졌다. 이게 언니예요. 강하지만 부드러운 눈빛도 그녀의 손가락이 종이를 스치며 내 마음을 간지렸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벚꽃이 피는 봄, 그녀는 손수 만든 김밥을 가져왔다. 한국 음식은 가족의 맛이에요. 언니랑 먹으니 더 맛나요. 우리는 풀밭에 앉아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종소리 같았다. 나이 차이 때문에 처음엔 불편했다. 17살, 그건 세대를 가르는 벽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나의 피로를 알아챘다. 언니,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 어깨 주물러 줄까?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만지자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그 감촉은 남편의 그것과 달랐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해하는 듯 했다. 어느 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지은이 울고 있었다. 손님들이 떠난 늦은 밤, 왜 그래?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제 꿈을 반대해요. 미술 대신 안정된 직장을 하라고.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다. 지은의 집안은 평범한 중산층.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했다. 언니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녀의 고백은 폭탄 같았다. 게이. 그녀의 눈빛이 떨렸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나도 여성에게 끌린 적이 있었다. 젊은 시절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 하지만 사회의 시선에 묻혔다. 그날 밤 우리는 카페를 나서며 손을 잡았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우리를 비췄다. 언니, 나랑 같이 있어줄래요? 세상이 이해 안 해도 그녀의 속삭임이 내 귀를 간지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다. 사랑의 시작. 여름이 왔다. 서울의 더위는 숨 막혔다. 지은과 나는 매일 밤 그녀의 원룸에서 시간을 보냈다. 원룸은 좁았지만 그녀의 그림으로 가득했다. 벽에는 한지로 만든 램프가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다. 우리는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다. 한국 여자는 요리를 잘해야 해,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요리는 사랑의 맛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처음 키스할 때 그녀의 입술은 체리처럼 달콤했다. 언니, 사랑해.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40살에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 젊음의 열기, 이해의 깊이. 지은은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그녀를 위해. 그녀는 나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언니의 남편은. 왜 그래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나는 털어놓았다. 결혼은 부모의 강요였다. 사랑 없이 산 지 오래됐어. 지은은 나를 안았다. 이제 나랑 사랑해요. 그게 충분해. 우리의 사랑은 비밀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은 여전히 금기. SNS에는 완벽한 커플 사진만 올라오지만 우리처럼 숨기는 이들이 많다. 우리는 공원에서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눈빛으로 사랑을 주고받았다. 가을이 되자 지은의 전시회가 열렸다. 홍대 갤러리. 그녀의 그림 속에 나는 있었다. 이해의 눈빛이라는 제목의 작품. 관객들이 속삭였다. 이 여자, 강하지만 외로워 보이네. 지은이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이게 우리야. 그날 우리는 축하로 막걸리를 마셨다. 취한 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다. 언니, 나랑 결혼할래?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만의 약속은의 가슴이 벅찼다. 한국의 전통 결혼식처럼 우리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그녀의 한복은 분홍빛, 내 것은 청색. 영원히 함께 우리는 맹세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어머니, 손에 든 비닐봉투가 무거워 보였다. 지은아, 왜 요즘 집에 안 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나를 숨겼다. 엄마,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날카로웠다. 한국 어머니들은 직감이 좋다. 그 언니, 나이 많네. 조심해. 그날 밤 지은이 울었다. 엄마가 나를 의심해. 게이냐고 물었어. 나는 그녀를 달랬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겨울이 다가왔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명동 거리를 걸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커플들이 손을 잡고 웃었다. 우리도 은밀히 손가락을 꼬았다. 언니, 산타가 선물 줄까? 지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녀가 준 선물은 목도리였다. 손뜨개질한 따뜻한 그 물건. 언니의 목을 감싸줄게. 추운 세상에서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나 갈등의 씨앗이 싹 텄다. 내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챘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그의 물음에 나는 거짓말을 했다. 일이 바빠야 하지만 그의 시선은 차가웠다. 한국 남자들은 자존심이 세다. 이혼. 그건 가족의 수치였다.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은주야, 집안일 잘하고 있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지은과 나는 더 깊이 빠졌다.
그녀의 몸을 만질 때 나는 자유로웠다. 그녀의 가슴은 부드럽고 피부는 실크 같았다. 언니, 더 세게 안아. 그녀의 신음이 방을 채웠다.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나눴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다. 지은의 친구 하나가 우리를 봤다. 얘야, 너희. 뭐야?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새해가 밝았다. 설날, 나는 지은의 집으로 갔다. 그녀의 고향은 인천 근교, 작은 마을. 한국의 명절은 가족의 시간. 우리는 떡국을 먹으며 웃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이 무거웠다. 지은아, 그 언니는 왜 왔어?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은 친구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알아챘다. 저녁에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부엌에서 김치 담그는 손이 멈췄다. 은주 씨, 지은이를 잘 부탁해. 하지만 이상한 소문 들었어. 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소문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딸, 여자랑. 그런 거 아니지. 한국의 보수적인 마을에서 동성애는 죄악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날 밤, 지은과 나는 마당에서 서 있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언니, 미안해. 엄마가 나를 강제로 데려가려 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가지 마, 나랑 있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가족의 압력은 컸다. 언니, 나도 사랑해.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용납 안 해.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사랑은 더 뜨거워졌다. 하지만 갈등이 쌓였다. 직장에서 동료가 물었다. 은주 씨, 요즘 행복해 보이네. 남편분이랑.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지은의 전시회가 성공하자 그녀의 에이전트가 나타났다. 지은 씨, 해외 유학 갈 기회 있어? 뉴욕으로. 지은의 눈이 빛났다. 언니, 가볼까? 우리 둘이.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었다. 내 삶은 서울에 묶여 있었다. 남편, 직장, 부모. 봄이 다시 왔다. 벚꽃 축제. 우리는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을 펼쳤다. 우리 둘이 손잡은 모습. 이게 우리의 미래야. 하지만 그날 내 남편의 전화가 왔다. 집에 와, 이혼 이야기할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나의 불륜을 의심했다. 아니, 정확히는 지은과의 관계를. 누군가 사진을 찍어 보냈다. 공원에서 가까이 붙은 우리.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뭐야? 여자랑. 그의 손에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나는 무너졌다. 사랑이야. 진짜 사랑. 그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한국에서 그런 거? 미쳤어. 부모님한테 말할 거야.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지은의 원룸으로. 그녀는 나를 안았다. 언니, 이제 우리 자유야.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더 깊고 절박하게. 그녀의 손이 내 등을 쓸어내리며 영원히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다음 날 지은의 어머니가 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폭풍 같았다. 지은아, 나와.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떨었다. 언니, 나 엄마 따라갈게. 잠시만.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텅 빈 방에 앉아 울었다. 한국의 사랑은 이렇게 약한가? 가족의 족쇄에 묶여. 여름 더위가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어머니와 함께 인천으로 갔다. 연락은 뜸해졌다. 언니, 미안해. 엄마가 감시해. 그녀의 메시지였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직장에서 실수 연발.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은주 씨, 요즘 왜 그래? 나는 웃었다.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죽을 것 같았다. 어느 날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져왔다. 서명해. 나도 지쳤어. 그의 눈은 공허했다. 나는 서명했다. 자유. 아니, 상실이었다. 부모님의 전화가 쏟아졌다. 은주야, 무슨 짓이야? 집안 망신이야.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낙인. 나는 홀로 아파트에 틀어박혔다. 지은의 그림을 보며 울었다. 2달 후, 지은이 돌아왔다.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다. 언니 그녀가 달려와 안겼다. 엄마가 용납 안에 나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어? 정신과 한국에서 동성애는 치료 대상이었다. 그녀의 눈에 상처가 새겨졌다. 우리는 다시 원룸으로.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변해 있었다. 언니, 나 포기할 수 없어. 엄마를 위해. 그 말은 칼날 같았다. 포기. 우리 사랑을.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울었다. 언니가 이해해줘. 한국 여자는 가족이 전부야. 우리의 첫 싸움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묵 속에 누웠다. 그녀의 등딱지가 차가웠다. 가을 전시회에서 지은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에 나는 없었다. 왜? 내가 물었다. 언니, 이제. 숨겨야 해. 그녀의 대답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반역이었다. 사랑의 반역.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그녀를 데리고 남산타워로 갔다. 사랑의 자물쇠를 채웠다. 이게 우리 증거야.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렸다. 언니, 나와 결혼할 것 같아. 그녀의 고백. 어머니가 세댄 남자. 안정된 직장 가진 좋은 남자. 나는 무너졌다. 왜? 나 때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을 위해. 언니를 지키기 위해. 그날 우리는 헤어졌다. 아니, 그녀가 떠났다. 나는 타워 위에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불빛이 눈물처럼 흘렀다. 새해가 왔지만 내 마음은 겨울이었다. 이혼 후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의 고층 빌딩. 하지만 외로웠다. 지은의 소식을 들었다. 결혼했다. SNS에 올라온 사진. 그녀의 미소는 억지였다. 축하해. 내가 댓글을 달았지만 지워졌다. 나는 변화했다.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들어갔다. 서울의 작은 바, 레인보우에서.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가족 때문에. 한국의 LGBT는 숨바꼭질이다. 나는 지은을 잊으려 애썼다. 새로운 연애를 시도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처럼 이해하지 못했다. 봄,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만나자. 우리는 한강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배가 부른 상태였다. 임신했어. 그녀의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행복해. 내가 물었다. 그녀는 울었다. 아니. 언니를 생각해. 매일. 우리는 대화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다. 남편은 무관심, 어머니는 통제. 언니, 나 후회해.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옛 감촉. 나는 그녀를 안았다. 늦었어. 하지만. 사랑해. 그 여름, 그녀는 도망쳤다. 남편 집을 나와 내 아파트로. 언니, 우리 다시 시작해. 우리는 다시 사랑했다. 하지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남편이 경찰을 불렀다. 아내 납치야. 소란이 일었다. 어머니가 왔다. 지은아, 미쳤어. 지은은 무너졌다. 엄마, 이게 내 삶이야. 고백의 순간. 지은이 어머니 앞에서 말했다. 엄마, 저 게이예요. 은주 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한국의 전통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가을잎이 떨어지는 한강변. 우리는 다시 그곳에 서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떠났다. 울며 하지만 약속했다. 생각해볼게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한다. 뉴스에 LGBT 권리가 나오고 젊은이들이 행진한다. 지은의 아이는 태어났다. 남편과 합의 이혼. 아이는 그녀의 것, 우리는 함께 키웠다. 언니, 우리 가족이야. 그녀의 미소가 돌아왔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그녀는 미술 선생이 됐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가르쳤다. 겨울,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만 초대한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막걸리를 돌렸다. 영원히 우리는 맹세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우리의 사랑은 따뜻했다. 그녀는 나보다 17살 어렸다.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나를 이해했다. 그 이해가 우리를 구했다. 서울의 불빛 아래 우리는 걸었다. 손을 잡고 자유롭게.